올해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년 이 부분만큼 안 들어온다면은 결국 저희 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앞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2025년 부산 교육 현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윤홍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함께 대담 나눠봅니다. 도시마천 동천의 수질 개선 문제, 휘청거리는 부산 관광업계의 현실도 짚어봅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최윤홍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산의 학부모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존경하는 그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부산 교육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모두 합심해서 우리 학교 현장을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과 같이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산 시민분들, 특히 학부모분들이 예, 예.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돼서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혹은 예, 정책에 조금 어려움이 없을까 했는데 염려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 확실하신 거죠? 저희가 최근 2년간의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을 2년 연속을 했습니다. 네, 뭐 네. 1등을 2번 했다는 축하드립니다. 말씀입니다. 네, 네, 그 네. 1등은 교육감이나 저 부감이 잘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잘해서 한 겁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그대로 묵묵히 일을 하시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 조금 예.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중점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체인지. 근데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어떤 예. 정책입니까? 저희가 전임 하윤수 교육감 때 주로 말씀하신 게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도에 저희가 아침 체인지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인성을 함양한 결과 그 아침 체인지가 전국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학력 체인지에서 주로 학력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올해는 독서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독서라는 거는 학력과 인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장 학교에 가보면은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도서관이 애들 등교 시간에 문을 열고 하교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15분 도시가 있는데 15분 도시 내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학교 도서관을 저녁에 한번 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현장에 의견을 들은 결과 정말 중요하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별빛을 보면서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녁에 설거지를 마치고 부모들이 애와 손을 잡고 학교 도서관에 가는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조금 더 독서량을 늘리려고, 그래서 지금 2개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개, 하반기까지 부산에 20개를 열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은 그 20개로 끝낼 계획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예. 네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사업이 그러면은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네. 저희들은 학교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모델을 20개를 만듭니다. 네.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학교가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지 저희가 강제로 해서는 그 효과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예.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 14일인데요.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 3년 연장안에 대해서 예. 거부권 행사를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572억, 시비 53억 해서 총 625억을 부산교육청이 예, 또 예. 안게 되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도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을 하고 미리 절감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미 확보는 올해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년 이 부분만큼 안 들어온다면은 결국 저희 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앞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 혹은 정책 중에 늘봄 학교가 있었는데 예, 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또 예, 있거든요. 예. 올해는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작년 3월부터 저희가 늘봄을 시작했고 타시도교육청은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행한 결과 현장의 만족도는 90%가 넘습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작년 3월에 늘봄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프로그램 개설을 학교에서 개설해놓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개설 안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확 바꿔가지고 먼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1등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네,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프로그램의 질이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질 부분에 대폭 개선을 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시는 또 뭐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력 체인지 사업. 예. 이게 아마 예를 들면은 유치, 초등, 그다음에 중고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선 유아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 3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늘봄. 늘봄. 예. 늘봄이라는 게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라 돌보면서 학습도 시켜주겠다. 아, 네, 이게 네, 늘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 1, 2, 3학년까지는 늘봄 프로그램 안에서 학습형 늘봄이라고 해서 전체 학생 원하면 누구나 2시간을 무상으로 학교에서 해줍니다. 아, 교육을 시켜준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요 과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놀이 수학, 놀이 한글, 네. 놀이 영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들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 기초학력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초학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래서 대학생 튜터 그다음에 학습 도우미 뭐 학습 지원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 기초학력을 충분히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과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전환기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즉 예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수 캠프라고 해서 3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부산에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네.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 특히 기숙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숙사를 활용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한 1,200여 명이 3주간의 영수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서 방학 중에 저 국영수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중3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통해서 수학이나 과학을 중점적으로 해서 중학교 단계부터 학력을 확 끄집어 올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단계는 네, 네, 네. 저희가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그렇죠. 네, 자기주도 네, 학습 네.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자기주도 야간 자율학습 하면은 석식비와 간식비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 네.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 옛날 저희가 다니던 독서실과 지금 독서실은 다르니까 그렇죠. 학교의 도서관을 그렇게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카페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정말 집중해서 또 공부하는 조건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카페와 더불어서 올해부터는 집중형 독서실을 또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에 AI 교과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 결국은 참고서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AI 교육은 사실 우리 교육의 대세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미래 사회의 또 어찌 보면 먹거리인데 저희는 그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이미 연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들에게 디바이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만 구축도 예를 들어 수업을 하다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다 지금 마무리를 해둬서 어찌되었든 교과서가 되었든 참고서가 되었든 AI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학업과 학력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예.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 이 부분 어떻게 시행되는지 말씀을 좀. 전임 교육감님이 그 공약으로 깜깜이 교육 해소를 내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은 어떤 평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었죠. 예.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본인 수준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진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네. 이 수준을 알아야 네, 그다음 네. 대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바스라고 그죠? 예.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 예. 부산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또 가동을 하셨는데 예, 이 부분은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를 통해서 본인들의 수준을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또 다른 서열 아니냐, 뭐 1등부터 몇 등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베스트를 치고 나면은 개인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수학으로 치면 너는 함수가 부족하다, 아, 네. 너는 어느 방정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 기록이 바스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 바스에서 그 학생에 맞는 수준의 문제와 내용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와 바스가 연결을 시켜서 정말 이게 수준별 학습이 시작되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베스트와 바스를 시행을 해 오셨는데 예.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대학 성적이라든지 혹은 학력 평가가 예. 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아직 수능까지는 뭐 그 학생들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가 없지만은 23년도에 베스트 시험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학생이 연달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생들을 대비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은 영어 수학에서 한 18% 정도 성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저는 더 고무적이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부산이 동서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학력 평가 결과 저희가 그 지역 간에 많은 투자를 해가 왔습니다. 네. 그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기뻤는데 동쪽보다 서쪽이 성적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남겨두고 개편을 하니까 제대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예 미래 체제에 맞게 부산 산업수에 맞게 완전 바꾸자. 학생들이 본인이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공되지 않은 교과들을 다양하게 본인이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인성교육 정책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동안에 해오던 아침 체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던 인성교육들은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추가로 하는 게 부산이 해양 수산 도시입니다. 그렇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해양 수산 수련원이 없는 유일한 교육청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입니다. 네,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해양 수련이 빠질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당장 해양 수련을 설립할 수는 없겠지만은 프로그램은 돌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해양 수산 특히 대학들
뭐 부경대나 해양대 그 우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네. 연결을 해서 해양수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부산이 도시화가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농촌이나 산촌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 기장에 있는 저희 연습님에다가 농촌, 산촌 체험학교를 지금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 가서 콩도 한번 심어보고 또 상추도 한번 심어보고 이건 또 뭐고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저 산성에 가면 인성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제가 갔더니 뭐 30년 전 시설을 지금 애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겠다?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벌써 시설에 불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우리 부산의 학생들도 정말 수준 높은 인성교육원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예. 바로 딥페이크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과 또 교육 방법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AI의 역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전임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교 현장 전체를 다니시면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이 사실 딥페이크 범죄 예방 문제는 특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정규 교육 과정에 1차시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네. 아예 교육 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교과서도 개발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교 단위에서 유초, 중, 고 의무적으로 모두 1차시 이상은 예방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등학교도 학점제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교 학점제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네, 어떻습니까? 우리? 올해부터 저희도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온라인 학교도 저 학교를 문을 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공되지 않은 교과들을 다양하게 본인이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부산의 강점은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래서 그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끌어내서 대학들에서 많은 그 교과목을 개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이 이 학점 관련해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가지 않을까. 함께 지역사회가 나선다면 부산이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개편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부산이 50, 60, 70년대 네.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 공고가 많았죠. 그렇죠. 네, 그 시절에 맞게 특성화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산업이 바뀌고 미래 산업을 바뀌고 부산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저희 특성화고도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일부 체제 개편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이게 뿌리를 남겨두고 개편을 하니까 제대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예 미래 체제에 맞게 부산 산업수에 맞게 완전 바꾸자. 예를 들면은 저 가덕도 신공항이 곧 들어올 텐데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서부산 공고를 부산 항공고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이미. 네, 네. 그다음에 저 해운대 공고를 해군 부사관 학교로 전면 개편합니다. 해군 부사관 학교.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네, 모집을 네. 해서 네, 모집률이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더해서 부산 학령기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면은 결국 제일 먼저 아마 줄어드는 게 특성화 학교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육발전 특구를 하면서 네, 네. 외국인 유학생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유치를 하자. 네, 네. 근데 가장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면은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전부 무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세금으로 그렇죠. 외국인을 그 교육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발의를 그 건의를 드려서 외국인 학생에 한해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부산에서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은 저희가 외국인 학생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특성화고를 좀 더 살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도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상황을 아마 보시면은 눈물이 나실 겁니다. 네.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보다 사실은 더 배려돼야 될 대상이 특수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멀게는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특수학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저희가 30분 내에 특수학교를 가게 만들자. 그래서 그동안에 특수학교 버스가 우리 옛날 시내버스처럼 다 섭니다. 네, 네. 그러지 말고 처음 타서 먼 데는 직행버스를 만들자. 그러면 30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그 통학버스 노선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무조건 학교에 가게 만들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통학버스에 특수학생들 30명 타도 그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 탑니다. 이 한 명이 특수학생 30명을 감당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한 70여 명을 늘려서 2명 이상 타도록 학생이 많으면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특수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이런 환경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 정책 방향이 작년까지는 일반 초중고가 우선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특수학교부터 시행한다. 이게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전면 개축 같은 사업도 그동안 일반 학교만 해왔는데 올해 저희가 특수학교를 3개를 넣었습니다. 전체 5개 중에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특수학교부터 하자. 그게 과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 다문화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도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죠. 근데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학급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학교로 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언어, 나라의 언어 네, 문제를 네, 저희가 네, 네.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저기 외대 총장님이 한번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외대에서 가지고 있는 영어나 외국어 스펙트럼이 한 20여 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외대에서 우선 다문화 캠프를 올해부터 열겠다 해주셔서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학교 밖 청소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선 학교 밖으로 안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부산에 대안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지금 추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대안학교 설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좀 더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공연이나 네. 또 저희가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학교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는 방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그렇죠. 시군구 소관을 넘어갑니다. 네, 네.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 또한 학생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학생이 있는 곳이 곧 학교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은 우리에게는 없다 앞으로. 그 학생들에게도 우리 학생과 똑같이 지원해서 국가가 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저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교권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범계나 교육계 지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예, 또 예. 선생님 하다가 또 그만두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권이 무너졌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뉴스에 보듯이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임금, 뭐 근무 여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저작년에 서희초 사건이 터졌을 때 네네.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가장 먼저 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서희초등학교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타시도 교육청이 그 대책을 가져가서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법률지원단을 만들어서 변호사도 추가로 채용하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그럴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런 운영한 결과 현장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해서 교권이 살아야 결국 우리 학생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모든 힘을 쏟을 그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분들, 학부모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힘차게 떠오르는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교육청은 우수한 교육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과 또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여러 시각에서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송우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 하천 중 하나죠. 동천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동천 곳곳에 보수공사를 위해 흙으로 된 둑이 설치됐습니다. 북항에서 퍼올린 바닷물을 동천에 부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해수 도수 사업. 바닥 1m 아래에 바닷물을 끌어오는 관로를 깔아놨지만 누수가 발생했고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로를 발견해서 다시 재설치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걷어내고 재설치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수를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하수와 오염원이 동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바닷물을 끌어오는 곳인 북항을 먼저 정비하지 않고서는 완벽한 수질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랑 같이 5부도, 6부도, 7부도 사이에 있는 오염된 준설토를 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동천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데도 깨끗하게 질 수 없다. 35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상 가동도 안 되는 해수도수 사업에 다시 18억 원을 투입하는 상황. 부산시는 보수공사 뒤 악취가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해법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 중에 한 곳이죠. 동천. 수질 문제가 굉장히 여전히 문제인데요. 도대체 해결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동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입니다. 부산 진구, 남구, 동구를 이렇게 걸쳐서 흐르는 곳인데 이 수질 및 악취 문제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수질이 개선된다라고만 한다면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또 인근에 있는 이제 주거지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나 또 문형 금융단지까지 연결이 돼서 관광 명소로서 도 역할을 하고 삶의 질의 개선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동천 같은 경우는 해양 조석에 영향을 받는 감조 하천입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면 수질 오염이 함께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 원천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이제 강우 사태로 인해서 원류 하수 유입이나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하천 바닥 퇴적물이 부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맑은 물을 유입시키는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물을 걸러내는 그런 관로에 대한 설치 문제도 계속해서 함께 해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그 공사에 비해서 그 성과가 크게 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오염이나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1차로 이제 2010년에 64억을 투입해서 이제 광무교 일원의 상류로 이제 흘러내리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3개 구간을 통해 가지고 2015년도에 28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총 4개 구간에 북항에 있는 해수를 끌어들여와서 이렇게 지수를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방류량이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만 톤을 방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3차 사업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총 지금 현재 1차 포함해서 연간 25만 톤을 지금 이용해서 지금 이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2020년도에 1차 사업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광무교 일원의 이제 수질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이제 공사를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를 끌고 와서 지금 동천이 가지고 있는 좀 나쁜 수질을 이렇게 말하자면 교환해 나간다 이런 건데 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면 좋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더 복합적으로 진행이 시작이 되고는 있습니다. 해수도수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1, 2차 관로 공사를 통해서 다량의 맑은 계곡수나 이제 해수를 공급하는 형태로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오염 자체를 좀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화수관서 설치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천 일대에서 그리고 지류로 유입되는 이런 오염 물질을 원천 차단을 해야 한다라는 환경단체의 그런 조언들과 자문들이 함께 좀 어우러져서 이 수질 개선에 대해서 자꾸 진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여름철 되면은 하천이 범람하잖아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해수도수 사업이 이제 처음 실시되고 2차 사업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각 이제 구간별로 효과를 봤지만 범4호교 같은 경우에는 BOD 수치가 7.675였는데 시행 이후에 2mg까지 이제 떨어진 그런 효과를 봤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2020년도에 지금 그 1차 사업 관로가 지금 누수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그 이후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수질이 좀 오염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광목교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앞서 이제 그 보도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수를 끌어오는 구간이 보면은 55보급창이 있는 그 인근에서 이제 그 해수를 끌어오게 돼 있는데 거기서 끌어오는 해수 자체가 지금 오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금 맑은 물로 이거를 오염원을 저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해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다른 이제 방안으로 성지곡, 계곡수를 이용을 해서 그 동천을 막게 하겠다는 그 공사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있는 상태고요. 앞서 그 공사 비용이 지금 18억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끌어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동천에 대한 수질 개선은 우리 부산 시민의 건강 문제랑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금을 투입을 할 예정이고 또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성지곡 계곡수 활용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13,000톤 정도를 하루에 이제 또 집중 공급을 하겠다라고도 밝혀왔습니다. 더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도 발표가 함께 됐습니다. 유지 용수 확보 자체에 약 60억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오염원을 유입을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에도 약 4,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한 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28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 주변으로는 수변공원, 그러니까 워터프론트 파크 사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천 관리는 단지 수질 관리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과 하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생겨 있는 빈집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오염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통합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 4,300억 정도가 이상이 되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과 앞으로의 단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관련 사업에 350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에 들어갈 예산이 한 그 560억 정도, 그리고 분류식 이제 화수 관로 설치에 또 3,80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동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지금 이 동천에 따라서 이제 형성된 이런 주택 단지가 총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부산 시민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삶의 질과 이제 관련된 그런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류식 화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구간이 이제 감조 하천이다 보니까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부산시에서도 많은 지금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비점 오염 저감 시설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2028년까지 그 분류식 화수관로 설치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시점에서 효과를 보면서 또 다른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한 호텔 용품 공급 업체입니다. 부산을 위주로 전국 40여 곳의 호텔에 용품을 공급해 왔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호텔을 찾는 여행객이 줄면서 용품 공급도 덩달아 준 겁니다.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30% 정도 빠졌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또 안 좋은 상태 돼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좀 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뭐 저희 매출도 좀 많이 격감된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딛고 회복하던 부산 관광 호텔 업계가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지역 관광 동향을 조사한 결과 내국인 관광객 방문 전망 지수는 70.3, 외국인 관광객도 78.7로 조사됐습니다. 100 이하를 훨씬 밑돌며 관광객이 줄어들 걸로 예상된 겁니다. 매출 전망 지수 역시 지난해 4분기 98.6에서 올해 1분기 69.9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5년 1분기 관광업계 수익 전망이 BSI 70.3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호텔 여행업계는 자칫 이번 여행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은 부산 관광객 300만 돌파를 좀 희망했고 목표로 삼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한 가지 이제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게 탄핵 계엄 이런 여파가 있는 건가요?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작년에 이제 부산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90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이제 3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연말 특수를 이제 노렸던 그런 분위기에서 탄핵의 여파가 없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해 2024년 12월 19일 날 이제 부산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은 부산 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 10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단체 관광이나 호텔 행사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 공연 같은 그런 주요 행사들이 취소한 건수가 12월 달에만 20건이 지금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지역 내 이제 주요 특급 호텔 8곳을 조사한 결과 이제 14건의 행사가 취소되고 그리고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해외 아티스트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지금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도 긴급 안전 공지로 인해 가지고 저 외국인들이 이제 호텔을 조기 이제 체크아웃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호텔 숙박 점유율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이런 상태라면은 올해 이제 대관 문의가 대폭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호텔 숙박업뿐만 아니라 또 뭐 먹는 거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실제로 관광지 자체에 여러 다양한 그런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타격이라고 지금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불안정성 자체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리스크라고 본다면 우리가 뭐 재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 여행이 줄어든다든지 또 감염병이 이제 증폭을 하게 되면 해외 여행 자체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 자체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관광 자체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좀 1월, 2월 이렇게 상반기에서도 그 겨울에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사실상 해수욕에 대한 인파와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한 페스티벌 10월이라든지 이렇게 10월 자체에 좀 집중되어 있는 축제나 행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관광업에 대한 기대와 상반기에 대한 관광업의 기대 심리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포함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관광공사가 지금 발표한 관광 동향에서 가장 최근 자료는 11월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월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서울은 22% 증가한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는 29% 해외 관광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보면 10월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문화, 예술, 뭐 미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컨텐츠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월부터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상시적 컨텐츠 마련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서부산에 대한 균형 컨텐츠 개발로 인해서 부산 전역으로 사계절 내내 영향을 좀 받지 않는 이런 컨텐츠
마련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 거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사실은 부산 지역 내의 총생산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제가 알기로 서울, 제주 다음으로 부산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바이어들 이제 15개국의 99개사 그리고 자매 우호도시 51곳에 최근에 이제 박형준 시장님이 서한을 보내서 지금 이만큼 우리 부산은 지금 그 전국과 상관없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도시다. 그리고 이런 미식과 볼거리가 많은 도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런 부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요인이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업계에서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매출 전망을 지금 둔화될 것이라고 지금 보는 그런 것들이 47.3%가 지금 둔화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수익 전망도 지금 악화될 것이라고 45% 정도가 이제 그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격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다음 달까지 4,500억 원 규모의 이제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산을 찾으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제 비짓 부산 패스를 이제 50% 할인하는 프로모션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에 관광객들 부산을 찾으시는 관광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산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심리적인 요인이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도 보완책 좀 짚어주시죠. 실제로 24년도 4분기에 대한 관광업계 동향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이 비슷하거나 확대되었다가 61% 이상이었고요. 또 수익이 좀 호전되거나 비슷했다가 66% 정도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매력도를 높여줘서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줘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 시즌을 맞이해서 시즌 발레라든지 또 클래식 부산이 올해 개관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공연과 파크 콘서트 등 조금 더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된 일정으로 지금 많은 컨텐츠들이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SNS를 통해서 AI나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서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는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LA 산불 문제 같은 경우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관광을 위축시키는 가짜 뉴스나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의 SNS 관리부터 해서 콘텐츠 관리와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좀 적극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 하나 가격이 2만 원인 게 너무 비싸고 생각보다 과일 가격이 서민들이 사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또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이 곧 이제 시작이 되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21년 만에 최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소비 판매액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재, 비내구재, 그리고 준내구재 이런 식으로 상품 종류를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의 이제 판매 지수를 기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품 종류를 분문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재화 소비 부진이 일어난 경우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계속 모두 감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2003년도 카드 대란 이후에 21년 만에 최대폭을 지금 감소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소비 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최근 내수 부진이 얼마나 길고 골도 깊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가 이렇게 줄어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
장기화되고 누적된 이제 고물가와 그리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팍팍해진 이런 가계 사정 때문에 지금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이 되고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 경기 부양에 가장 이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사회적으로 지금 좀 안정되지 않은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기업 심리 지수 하락폭도 더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이런 사회적으로 안정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지 이와 맞물려서 이제 서비스, 유통,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는데 서울 물가는 치솟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영업을 하시는 또는 조그만하게 가게 하시는 분들의 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도 구매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이렇게 바로 설이 왔는데 이 설을 준비를 하시는 상황에서도 차례상 비용이 지금 급등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 6.7%가 상승한 한 30만 2,5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나와 있고요.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 7.2%가 상승을 해서 40만 9,510원 정도가 평균 차례상이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상승 품목이 특히나 과일류, 채소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가 57.9%가 상승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배 3개 정도의 가격이 이전에는 13,500원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27,000원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차례 자체에 직접적인 부담이 있을 뿐더러 굉장히 적게 구매를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명절 특수를 기다리고 계시던 우리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수 진작 대책들 효과가 있을까요? 설을 앞두고 이제 무엇보다 심리적 부양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배추나 무 이런 것들 공급에 대해서 비축 물량을 시장에 이제 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이제 유통하는 유통인들 그리고 김치 가공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까지 장려금 지원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번 설에 크게 그러니까 뭐 이래 지금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는 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일까지 대형마트나 이제 전통시장 등에 이제 들어가는 업체별로 이제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을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후변화 요인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들도 지금 품목별로 이게 생산이 많이 되는 것들도 있고 적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생산량이 한 2.9%가 줄었는데 반면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16%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런 품목들을 이제 세트로 만들어서 그 선물 세트를 이제 20%로 할인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것과 내린 거를 묶어 가지고 판다. 뭐 재미있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재정 투입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이고 고물가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를 한 것인데 가계 부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경기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지속해서 좀 함께 해야 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급여나 대출 문제가 좀 체감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이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소비 진작으로는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금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한 선결제라든지 혹은 이제 동백전으로 복지 포인트를 간부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구조라든지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활발하게 그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중이니까요. 정부에서도 보다 중강소 기업 지원이나 대기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팍팍하고 어렵더라도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명시 측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수차례 진행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명 씨를 알지도 못하고 여론조사도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월파 피해 방지를 위한 해운대 마린시티 앞 수중방파제 설치 사업이 지난 15일 착공됐습니다. 7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마린시티 수중방파제는 연안에서 150m 떨어진 해상에 길이 500m, 13m 높이로 지어지며 오는 2027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 평당 2,215만 원으로 1년 사이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해운대구 죄송동과 수영구 남천동 등에서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분양이 이어지면서 전체 분양 가격이 상승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고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내란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건 당연한 시민의 권리인데도 박 의원은 적반하장으로 시민을 고발했다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세관 집계 결과 지난달 부산 지역 무역 수지가 1,6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2.5% 감소한 12억 6,700만 달러였고 수입은 10.7% 증가한 12억 8,300만 달러로 자본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계엄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곱이 넘긴 듯 하지만 헌정질서 회복, 민생, 경제 등 향후 과제가 산 넘어 산입니다. 저희는 설 명절 연휴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평온한 명절 보내시고 2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